명언 속 인생. 레오나르도 다빈치 편.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이 그림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완성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완성한 회화 작품이 20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작한 것들의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부학 연구, 비행기계 설계, 태양계 관측, 무기 개발, 건축 설계, 수력공학, 지질학, 식물학. 그 노트에 담긴 아이디어들은 수백 년 뒤에야 실현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헬리콥터, 탱크, 태양광 에너지, 계산기. 다빈치는 500년 앞을 봤습니다. 하지만 완성한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완성하지 못한 천재가 단순함을 말했습니다.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식을 가졌던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빈치. 빈치 마을 출신의 피에로의 아들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 세르피에로는 공증인이었고 어머니 카테리나는 농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5살 무렵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생아라는 신분은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여러 것들을 제한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인 공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새를 보면 1시간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그 패턴을 노트에 그렸습니다.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방식에 매료됐습니다. 그 호기심이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끝없는 호기심이 그를 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최고의 예술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아래 예술과 학문이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공방에서 그림, 조각, 금속공예, 건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 베로키오가 깨달았습니다. 이 제자가 자신을 넘어섰다는 것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로키오가 그리던 그림에 레오나르도가 천사 한 명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천사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베로키오는 그 뒤로 붓을 놓았습니다. 제자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재능은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도 뛰어났습니다. 류트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연주했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즉흥시도 지었습니다. 말타기, 펜싱, 수영도 뛰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레오나르도를 보며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능이 오히려 레오나르도의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약 7,200페이지에 달하는 노트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경이롭습니다. 인체 해부도가 있습니다. 비행기계 설계도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 구조도가 있습니다. 무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도시 설계 계획이 있습니다. 식물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태아 발달 과정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미완성 그림 스케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것 중 완성된 것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였습니다. 레오나르도에게 완성이란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개선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끝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하다가 다른 것이 궁금해지면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레오나르도가 ADD, 즉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집중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레오나르도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모나리자는 1503년경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였습니다.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그 아내가 리자 게라르디니, 즉 모나리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완성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정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죽기 직전까지 이 그림을 들고 다녔습니다. 임종 자리에서도 옆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완성됐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완성의 태도가 모나리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왜 그토록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가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흐릿하게 처리해 윤곽을 없애는 기법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미소가 달라 보입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모호함이 500년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만들어진 기법이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가 그림만 그린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결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 이외의 인류의 지식 지도 자체를 바꿨습니다. 해부학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레오나르도는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했습니다. 당시 해부는 교회에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밤에 몰래 시신 안치소에 들어가 해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밀하게 그렸습니다. 그 해부도들은 지금도 의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장의 구조, 혈관의 분포, 태아의 발달.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들이 의학 역사를 바꿨습니다. 비행 기계도 있습니다. 새의 날개를 수백 번 관찰하고 분석한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날 수 있는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오르니톱터라는 날개 달린 비행 기계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400년 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와 낙하산, 태양열 지별 장치 모두 레오나르도의 노트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는 500년을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트 안에만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레오나르도의 인생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밀라노에서 다시 피렌체로, 베네치아로, 로마로, 그리고 마지막엔 프랑스로. 그는 평생 후원자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교황 레오 10세,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 여러 권력자들 아래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레오나르도는 늘 뭔가를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후원자가 바뀌면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피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전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예술가가 파괴 무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모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가장 짐승 같은 행위다. 하지만 그래도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천재도 시대의 제약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516년 64살의 레오나르도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앙부아즈 성 근처의 클루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레오나르도를 존경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왕의 수석 화가, 건축가, 엔지니어였지만 실제로 왕은 레오나르도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마지막 3년이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됐습니다.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왼손으로 계속 노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19년 5월 2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 프랑수아 1세 왕이 직접 왔습니다. 왕이 레오나르도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중 한 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한지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평생 수천 개를 시작하고 수십 개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단순함을 말했지만 그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성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것은 단순하게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모나리자에 16년을 쏟았을 때, 해부학 하나에 수십 년을 바쳤을 때, 하나에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한다. 노년의 지혜는 청년의 힘이다. 죽기 직전까지 노트에 아이디어를 그리던 남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도 남겼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 레오나르도에게 완성이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남긴 것들이 인류의 유산이 됐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천재의 미완성들이 세상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가 보여준 것처럼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축적되고 연결되고 언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레오나르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20점도 안 되는 완성작을 남겼지만 7200페이지의 탐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